23번 그림은 질량이 서로 다른 두 주계열성 가와 나의 내부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의 내부 구조는 중심핵과 복사층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주계열성은 크기가 큰 주계열성에서 나타나는 내부 구조입니다. 그리고 나는 중심핵과 복사층, 대류층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크기가 작은 주계열성에서 나타납니다. 그 원인은 크기가 큰 주계열성은 질량이 태양 질량의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가 아주 높아서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류핵과 복사층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내부 구조를 갖게 되고, 크기가 작은 주계열성은 질량도 작기 때문에 중심핵에서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중심핵, 복사층, 대류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억, 별의 반지름, 나보다 가가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CNO 순환 반응은 나보다 가에서 우세하게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PP 반응, 양성자 반응, 또 CNO 순환 반응이 있습니다. PP 반응은 6개의 수소 원자 핵, 1개, 2개, 요거는 아닙니다. 3개, 4개, 5개, 6개, 6개의 수소 원자 핵으로부터 2개의 수소 원자 핵과 하나의 헬륨 핵이 만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6개에서 수소 원자 핵은 6개에서 2개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4개의 수소 원자 핵만 쓰인 거지요.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 핵을 만드는 반응이 PP 반응이고, 그 다음에 CNO 순환 반응은 수소 원자 핵이 1개, 2개, 3개, 4개, 수소 원자 핵 4개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헬륨 원자 핵 1개, 여기 보면은 헬륨 원자 핵은 하나가 만들어졌죠. 헬륨 원자 핵 1개를 만드는 핵융합 반응인데, 여기에서는 질소, 탄소, 산소 이 세 가지 원소가 촉매 역할을 합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PP 반응은 비교적 온도가 낮은 1800만 도, 1800만 K, 중심 온도가 1800만 K 이하에서 일어나고, CNO 순환 반응은 1800만 도 K 이상에서 일어납니다. 내부 온도가 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데, 그러려면은 질량이 더 커야만 합니다. 질량이 큰 별은 CNO 순환 반응, 질량이 작은 별은 PP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조금 전에 가나 중에서 가가 큰 주계열에 해당되고 질량이 더 크다고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CNO 순환 반응은 나보다 가에서 우세하게 일어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중심핵은 나의 대류층과 같은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가의 경우는 중심부의 온도가 매우 높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 중심핵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중심부의 아주 좁은 영역에서 중심부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심부하고 바깥쪽의 온도차가, 상하부의 온도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대류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중심핵을 대류가 일어나는 핵이기 때문에 대류핵이라고 합니다. 질량이 크고 크기가 큰 주계열성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에서 중심핵은 나의 대류층과 같은 방법, 대류에 의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CNO 순환 반응은 1800만 K 이상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여기 만자가 빠졌습니다. 24번 그림은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상태에 있는 별, 가와 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의 경우는 탄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진 중심 핵이 나타날 때까지만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었고,
나의 경우는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중심액보다도 더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그 안쪽은 황과 규소, 가장 중심은 철과 같이 아주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때까지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었는데, 그러려면은 중심부의 온도가 더욱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나가 질량도 크고 크기가 더 큰 별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입니다. 기억,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반대지요. 나가 방금 전에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실제 밝기를 의미하는데, 가는 요거는 적색 거성, 앞으로 태양이 이러한 형태의 모습으로 진화를 합니다. 적색 거성의 내부 구조이고, 나는 적색 초거성, 크기가 좀 더 큰 적색 초거성의 내부 구조입니다. 이 적색을 똑같이 적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크기가 나가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 밝기 훨씬 더 밝지요. 그런데 밝을수록 절대 등급은 작게 정해집니다. 여기는 절대 등급이 작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밝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절대 등급이 크다는 얘기는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은 가가 나보다 크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이후의 진화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 것은 나이다.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중심부는 빠르게 중력 수축해 가지고 최종 진화 단계로 진입을 하는데, 가와 같이 질량이 작은 별들은 바깥쪽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해 가지고 마치 행성의 모양과 같은 둥근 모양의 행성상 성운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중심부는 수축해서 조그만 백색 외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크기가 아주 큰 초신성이기 때문에 초신성 폭발을 해가지고 우주 공간으로 대부분의 물질을 날려버리고, 이 중심부만 계속 수축해서 아주 밀도가 큰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의 진화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는 것은 나이다. 맞습니다. 다음은 3점 수능 테스트입니다. 1번. 그림은 주결성 가와 나에서 복수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파장에 따라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곡선을 플랑크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플랑크 곡선에서 이 부분이 최대 복수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인데, 가별의 경우는 0.4로서 짧습니다. 나의 경우는 0.8로서 좀 더 깁니다. 여기서 람다 맥시멈 값, 가가 더 짧습니다. 가가 짧기 위해서는 표면 온도가 높아야 되지요. 그래서 가별은 표면 온도가 높은 별, 나별은 표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별이 됩니다. 그런데 람다 맥시멈 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가별이 0.4, 나별이 0.8이니까 가별의 람다 맥시멈 값이 2분의 1이지요. 그러려면 표면 온도는 2배 높아져야 됩니다. 가별이 나별보다 표면 온도가 2배 높기 때문에 람다 맥시멈은 2분의 1이 된 겁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는 가가 나의 2배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에 대해서 물었는데, 둘 다 주결성이라고 그랬죠. 둘 다 주결성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큽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표면 온도가 높은 가가 나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곡선 아래 면적, 이 플랑크 곡선 아래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별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수에너지 량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이 면적이 넓어지지요. 이것을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값,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량은 비례상수 시그마 곱하기 T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그런데 방금 전에 가별은 나별보다 표면 온도가 2배 높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은 2의 4제곱 해서 4배가 아니라 16배가 되죠. 16배.
2번 표는 별 AB의 광도, 실제 밝기지요. 광도와 반지름 크기를 그리고 그림의 기업과 뒤에는 AB, 별 AB의 파장에 따른 복수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 부분을 람다 맥시망이라고 하죠. 최대 복수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자, 첫 번째 절대 등급을 물었습니다. 절대 등급은 별의 실제 밝기, 즉 광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광도가 클수록 밝은 별이 되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작아집니다. 그런데 광도가 더 큰 별은 A지요. A. 그렇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A가 B보다 작습니다. 밝기 때문에 실제 밝기는 A가 더 밝기 때문에 절대 등급은 A가 B보다 작아야 됩니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그 다음에 니은 별의 표면 온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별의 표면 온도는 이 플랑크 곡선에서 최대 복수에너지를 방출한 파장이 짧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데 여기에서는 표면 온도가 알려져 있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광도, 그 다음에 반지름을 가지고 표면 온도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 있는 식이 바로 4파이 r 제곱의 시그마 t의 4제곱이지요. 여기 보면은 광도 L도 나와 있고 반지름 R도 나와 있고 표면 온도 T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도와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표면 온도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별의 광도라는 건 실제 밝기이기 때문에 별의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별 전체 표면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총 에너지량을 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의 전체 표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복수에너지량을 곱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고 이것이 별의 표면적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파이, 4파이하고 시그마는 상수기 때문에 빼고 t의 4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광도에는 비례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광도를 비교했을 때 A별의 광도는 100이고 B별의 광도는 16이기 때문에 A별의 광도는 B별의 16분의 100입니다. A가 더 광도가 더 큽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A별은 반지름이 10이고 B는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A별의 반지름은 B별의 10배가 되지요. 그러니까 A별은 광도도 더 크고 그 다음에 반지름도 더 큽니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요것은 광도죠. 광도 L에 해당되는 값이고 요 L에 해당되는 값이고 요거는 반지름의 제곱분의 1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이걸 계산했을 때 16분의 1이 되지요. 그래서 A별의 표면 온도는 B별의 표면 온도의 1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A별은 표면 온도가 낮은 별입니다. B별은 표면 온도가 높은 별. 그런데 B의 변이 법칙 있지요. B의 변이 법칙.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T 값이 작을수록 람다 맥시멈은 커집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낮은 별, A별의 그 최대 복수에너지를 방출한 파장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A별의 플랑크 곡선이고 이것은 B별의 플랑크 곡선입니다. 그래서 디귿 별 A에서 방출한 복수에너지의 세기를 파장에 따라 나타내는 것은 A별이니까 기억이 아니라 니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분명 A별의 광도가 더 크다고 그랬는데 이 그래프의 면적이 이렇게 아래로 놓이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플랑크 곡선은 별 전체 표면에서 방출하는 복수에너지량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별이 이렇게 있다면 단위 면적, 조그만 면적, 똑같은 1제곱센티미터당 1분간 또는 1초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가 몇 칼로리인가 이거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의 크기와는 관계없고 반지름은 여기서 무시됩니다. 오로지 표면 온도에만 관계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은 B별의 플랑크 곡선이 이렇게 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곡선 아래의 면적이 광도로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광도라는 건 별 전체 표면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 에너지인데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은 단위 전체 표면적이 아니라 단위 면적당이기 때문에 크기하고는 관계없고 표면 온도에만 관계 있어서 오히려 B가 더 표면 온도가 높은 B의 플랑크 곡선이 좀 더 위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디귿 맞고 디귿 틀렸습니다. 3번 그림은 지구 대기권 밖에서 단위 시간 동안 관측한 별 A와 B의 파장에 따른 복수에너지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모두 주결성이고 그림에서 곡선 아래의 면적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곡선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별 A와 B를 관측해서 나타낸 그래프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별을 관측할 때는 단위 면적만큼을 관측하는 게 아니라 별 전체 표면에서 방출된 에너지량을 관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가 아니라 별 전체 표면에서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한 에너지를 모두 관측해서 나타내는 그래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바로 겉보기 밝기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곡선 아래의 면적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겉보기 밝기는 서로 같습니다. A하고 B가. 그랬을 때 첫 번째 표면 온도를 비교하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표면 온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최대 복수 에너지를 방출한 파장이 짧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지지요. 그것은 빈의 변이 법칙입니다.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별이 최대 복수 에너지를 방출한 파장은 짧아진다. A별의 람다 맥시멈 값이 작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기억 맞고 절대 등급을 비교하라고 나왔는데 겉보기 밝기는 같다고 그랬지요. 그러나 표면 온도는 방금 전에 람다 맥시멈이 짧은 A별의 표면 온도가 B별보다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별은 모두 주계열성이라고 그랬죠. HR2에서 주계열성은 이렇게 위치합니다. 대각선으로. 그런데 왼쪽으로 갈수록 분광형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다고 그랬죠.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습니다. 둘 다 주계열성인데 표면 온도는 차이가 있죠. A가 더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표면은 주계열성이면서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실제 밝기, 절대 등급이 작지요. 실제 밝기가 밝아서 절대 등급은 작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절대 등급은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지요. 그 다음에 별까지의 거리에 대해서 물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밝기가 밝지만 실제 밝기는 조금 전에 절대 등급이 작은 A별의 실제 밝기가 더 밝다고 그랬습니다.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주계열성에서 밝기도 실제 밝기도 더 밝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거리가 더 멀리 있어야 되겠지요. 거리가 더 멀리 있어야만 겉으로 보기에는 같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A별이 더 밝기 때문에 거리가 더 멀어야만 A별하고 B별의 밝기가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는 A가 B보다 멀다. 맞습니다. 4번 그린 가는 별의 표면 온도 T에 따른 최대 복수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시멈을 나는 주계열성의 HR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 그림을 보면은 기역별과 니은별 중 니은별은 표면 온도가 높지요. 표면 온도가 높으면은 최대 복수 에너지의 파장은 짧아집니다. 서로 반비례 관계지요. 표면 온도하고 최대 복수 에너지의 파장은 반비례 관계. 기역은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T 값이 작기 때문에 람다 맥시멈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 복수 에너지의 파장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니은별입니다. 그런데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별빛의 색깔은 파란색을 띱니다. 그래서 니은별은 파란색 별이 되고 붉은색 별은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기역별이 됩니다. 그런데 B의 변이 법칙에 의해서
최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짧아진다고 그랬죠. 이 그림과 같이 최대 복사에너지 파장은 표면 온도가 높은 파란색 별이 더 짧습니다. 그런데 망원경에 필터라는 걸 끼우고 별빛을 관측하면은 특정한 파장의 빛만 들어오고 다른 빛은 차단됩니다. 필터 중에 B필터는 좀 더 파장이 짧은 빛을 통과시키고 V필터는 좀 더 파장이 긴 빛을 통과시킵니다. 근데 파란색 별의 경우는 B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지요. 그래서 B등급이 작습니다. 등급은 밝을수록 작게 정해지기 때문에 B등급이 V등급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별은 반대로 B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보다 V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별빛이 많기 때문에 V등급이 작지요. 밝을수록 등급은 작기 때문에 V등급이 작습니다. B등급이 더 큽니다. 그런데 색지수를 정할 때는 반드시 B등급에서 V등급을 빼서 정합니다. B등급에서 V등급을 빼서 정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 별은 B등급이 더 크기 때문에 색지수 값이 플러스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별은 B등급보다 V등급이 크지요. B보다 V가 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그래서 색지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마이너스 값으로 작으면 작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 되고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색지수 값은 플러스 값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색지수는 기억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지요. 낮은 별이 표면 온도가 높은 별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질량을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모두 다 주계열성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주계열성 HR도에서. 그런데 조금 전에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니은이라고 그랬죠.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니은이라고 그랬습니다. 니은이고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기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주계열성에서는 여기 분포하는 별이 주계열성인데 주계열성에서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더 커서 밝아지지요. 그런데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광도가 밝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질량이 더 커서 그렇습니다. 질량과 크기가 커서 광도도 밝아집니다. 표면 온도만 높다고 해서는 안 되죠. 질량과 크기도 큽니다. 그래서 질량은 표면 온도가 높은 니은이 더 큽니다. 질량은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지요. 니은이 더 큽니다. 니은이 표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크기도 크고 질량도 커서 광도가 이렇게 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광도는 최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긴 별. 최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긴 별은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지요. 그런데 방금 전에 광도는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 광도가 큰 게 아니라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 광도가 크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광도는 최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긴 별이 아니라 짧은 별, 긴 별이 아니라 짧은 별. 최대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은 별이 더 표면 온도가 높아서 광도도 더 크게 되는 겁니다. 5번 그림은 별의 분광형에 따른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이다. 별의 분광형에는 O, B, A, F, G, K, M 이렇게 7가지 유형이 있는데 분광형에 따라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세기가 달라집니다. 분광형에 따라서 흡수선의 세기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에서 로마자 원소 뒤에 써있는 로마자 1로 표시되면 중성원소, 2라든가 3으로 표시되면 이온을 뜻합니다. 그런데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이온의 흡수선, 그러니까 2라든가 3으로 표시된 이온의 흡수선이 강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분광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별의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분자선, 산화 티타늄과 같은 분자선이 강하게 나타나거나 또는 중성 원소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질문,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수소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 수소 흡수선은 여기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데 분광형이 A0입니다. A0. 그래서 기억,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이 아니라 A5형, 여기에서 가장 수소 흡수선이 강하기 때문에 온도하고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질량이 큰 별일수록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개수가 많이 나타난다. 흡수선의 개수는 요 M형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M형의 경우는 산화 티타늄과 같은 분자선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산화 티타늄,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산화 티타늄과 같은 분자선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 분자선은 이온선이나 중성 원소 흡수선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질량이 큰 별일수록이 아니라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입니다.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주계열성에서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M형의 분광형을 갖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M형의 분광형에서는 산화 티타늄과 같은 분자선이 강하게 나타나가지고 흡수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일수록이 아니라 작은 별일수록입니다. 큰이 아니라 작은 별일수록. 그 다음에 태양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물었는데, 태양은 표면 온도가 5800K 정도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요, 표면 온도가.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분광형은 G형인데 G0, G1, G2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G형인 별의 스펙트럼과 가장 유사하다. 맞습니다. 6번 표는 별 가와 나의 물리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별과 나별의 B등급, V등급, 절제등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별의 경우는 B등급이 V등급보다 크기 때문에 B필터를 끼웠을 때 밝기가 더 어둡습니다. 등급은 어둘수록 크게 정해지지요. 그래서 B필터를 끼웠을 때 밝기가 V필터를 끼웠을 때보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가별은 붉은색 별입니다. 붉은색 별의 경우는 B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보다 V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이 많지요. 그래서 V등급이 더 작습니다. 밝기 때문에 V등급이 더 작습니다. V등급이 더 작지요. 그래서 가별은 붉은색 별이고 표면 온도가 낮은 별입니다. 그리고 나별의 경우는 B등급이 V등급보다 더 작지요. 그래서 B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더 많습니다. 더 밝습니다. 그래서 나별은 푸른색 별입니다. 그림에서 B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V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보다 많지요. 그래서 나별의 경우는 B등급이 더 작습니다. 더 밝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래서 나별은 색지수가 2.7에서 3.0을 뺐을 때 나별은 색지수가 마이너스 0.3. 그 다음에 가별의 경우는 색지수 B등급에서 V등급을 뺀 값이 플러스 1.5지요. 1.5. 그래서 표면 온도는 가별보다 나별이 높습니다. 기억, 가는 O형별에 속한다. 가는 색지수가 플러스 값을 갖는다고 그랬죠. 표면 온도가 낮다고 그랬죠. 분광형이 O형인 별은 표면 온도가 28,000K 이상이 되는 아주 높은 별이기 때문에 파란색 별입니다. 근데 파란색 별은 조금 전에 색지수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가별의 색지수는 플러스 1.5이기 때문에 가별은 O형이 아니지요. 색지수 값을 마이너스를 갖는 별은 나별이지요. 나별. 그래서 가가 아니라 나별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에 대해서 물었는데 절대 등급을 보면은 가별의 절대 등급이 더 마이너스 값으로 더 작기 때문에 더 밝습니다. 조금 전에 표면 온도는 더 낮다고 그랬지요. 표면 온도는 낮은데 실제 밝기 절대 등급은 더 작아서 더 밝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크기가 크다는 거지요. 실제 밝기는 광도인데 광도는 전체 별의 표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한 에너지를 곱한 것이 되는데 표면 온도는 가별이 낮지만 크기가 커서 광도가 큰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별은 색깔은 낮기 때문에 적색을 띠고 크기는 큰 적색 거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별의 경우는 표면 온도는 높아서 푸른색이 되지만 크기는 작은 외성입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은 오히려 가별보다도 더 절대 등급이 더 커서 어두운 별이 됩니다. 실제로는. 그 다음에 디귿 두 별 모두 중심 핵에서 수소 핵융합반이 일어난다. 이거는 모두 다 주계열성이라는 거죠. 주계열성. 근데 주계열성에서는 표면 온도가 높으면 크기도 크고 질량도 크다고 그랬지요. 근데 이 중에서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나별인데 오히려 실제 밝기는 어둡기 때문에 두 별 다 주계열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주계열성에서는 표면 온도가 높으면 실제 밝기도 밝아야 되고 크기도 커야 되고 질량도 커야 되는데 나별은 가별보다 표면 온도가 높으면서 크기도 작고 그 다음에 밝기도 더 어둡기 때문에 둘 다 주계열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광도, 별의 광도는 가별이 더 실제 밝기, 광도는 더 밝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그래프로 둘러싸여져 있는 면적을 보면 오히려 가별이 더 작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면적은 별 전체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량으로 나타내는 그래프가 아니라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량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별이 더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 면적 자체는 작게 되는 겁니다. 광도라는 것은 별의 실제 밝기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도 영향을 끼치지만 크기도 영향을 끼치지요. 가별은 표면 온도는 낮지만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광도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광도를 봤을 때는 가별이 더 밝은데 왜 이 면적은 작으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의문점을 가질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